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파이넥스의 어떤 매도 시점이 또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와 피보 포인트와 이평의 5일선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 방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은요. 일봉은 포인트가 5일평 위로 올라가면 매수입니다. 포인트가 5일평 위로 올라가면 매수. 붙어서 가면 매도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데드가 나면 매도의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 지금은 바이낸스가 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다시 붙느냐 안 붙느냐 붙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결과를 연출을 하겠죠. RSI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만약에 5일2평을 데드 크로스 5일2평의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 그러면 매도의 관점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적게는 5일 길게는 한 2주 정도 그 정도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 싶다 그러면 포인트가 위로 올라갈 때 5일2평 위로 올라갈 때 매수 그리고 포인트가 5일2평에 데드가 날 때 매도 그리고 다시 포인트가 5일2평 위로 올라갈 때 매수 데드 날 때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골드 자 데드 네. 한 5일 정도 한 10일 안쪽으로 해서 내가 사고 팔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선천당 제약은 금일 데드가 났죠. 네. 원래는 오늘 정도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붙어있을 때는 굳이 팔 이유는 없습니다. 팔 이유는 없고 완전히 데드가 나는 날 그날 아침에 파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종가 고가 저가만 알면 되니까 5일2평도 5개의 캔들을 묶어서 계산을 하면 종가가 끝나고 장이 마감하고 다음날 5일과 피봇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아침에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전날에 5일2평을 그어보시고 피봇 포인트를 한번 그려보시고 만약에 데드가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아침에 매도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데드가 안 나 있는 상태에서 골드가 난 상태에서 잘 가고 있죠. 그렇지만은 또 이게 약간의 음봉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피봇이 꺾이고 5일2평만 상승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날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고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포인트만 가지고 5일2평만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한영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돼 있죠? 그 약사 주식을 하시는 분이 유한양액이 2024년 30만원까지 간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는데 네, 어느 주식이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은 뭐 차트를 별로 그렇게 안 보시고 뭐 이제 2평 정도만 보고 이제 하시던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 네. 아마 내일쯤이면 피보 포인트가 5일이평으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쯤이면 올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가격대만 가지고 5일이평과 피봇을 한번 그려보시고, 피봇이 만약에 5일이평 위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내일은 매수하셔도 되죠. 네. 단기적으로 한 3, 4일 정도 보고 매수하셔도 되고. 아유, 삼성 SDI 2차전지는 올해도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이렇게 5일이평 아래로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매수, 붙어간다 놔두고, 데드 날 때 매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붙어 있죠. 네, 이렇게 데드가 날 때 간격이 멀어지고 데드가 날 때 한번 매도 쳐보고 다시 매수해보고, 네. 매도해보고 다시 매수해보고. 네. 키움에서 금일 한글과 컴퓨터를 추천주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네. 케어전 같은 경우에도 금이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지금 포인트가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5일이평을 그어보시면 얘가 붙어서 가는지 보시고 단기적으로 사고 팔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테크임은 뻔하죠. 이렇게 갭이 났는데 이 갭의 공간에서 매도를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니면 좀 적당한 선에서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인트 위로 5일평 위로 포인트가 올라갔을 때 매수, 내려갈 때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5일이평이 꺾이면서 이제 꺾이는 추세에 있으면서 포인트가 위로 올라간다. 그럼 하루 이틀 정도는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해드리면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팔아야 되냐 걱정을 하시겠죠. 그러면 포인트 RSI도 보시고 포인트가 5일이평과 데드가 나는지 그날 아침에 데드가 날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아니면은 단일가로 판매하셔도 됩니다. 시간에 단일가로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네. 분명히 그 포인트가 5일이평 아래로 내려가면 항상 주가의 흐름이 안 좋다. 이제 이거는 예측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참고로 이 영상은 그 네이버 프리미엄 더스탁이라는 그 신창원 선생님께서 방송하시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정기 결제하시고 보셔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이넥스는 주봉도 살아있고 일봉도 살아있다. 주봉은 일봉과 반대입니다. 3주 2평이 포인트 위에 있으면 고고고고 네 간다. 밑에 있으면 내려간다. 네. 위에 올라가면 올라간다. 네. 주봉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주 2평이 피오 포인트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월요일날은 그냥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월요일날 포인트가 꺾일 것 같다. 3주 2평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러면 금요일날 파셔도 됩니다. 네.
어찌 보면 일봉보다는 주봉이 참고하기 좋을 만한 지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과 반대로 이평이 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네. 그러면 매수. 네. 일봉은 포인트가 5일 이평 위로 올라가면 매수. 금요일쯤 확인해 보십시오. 2평과 3주 2평과 포인트의 어떤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금요일날 매도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월요일날 매도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몇 프로라도 더 챙기시려면 금요일날 3주 2평 그어보시고 포인트 한번 그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금요일날 팔고 다음 주를 기다려야 될 것인가 예측 가능한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80% 정도 신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신뢰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포인트와 3주 2평 포인트와 5일 2평 관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